6월 14일 서울 YWCA.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선 위주로 해갖고 주로 방향상 매매하고 있어요.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더 역점을 두어서 수익은 작지만은 정말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법이라기보다 그냥 좀 상식적인 거, 그런 걸 좀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주제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가겠지만, 사실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 개의 주식상품이죠. 주식상품을 매수와 매도의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주식상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선물 거래라는 것이 앞에서 이미 다 진행되었겠지만 옵션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복잡한 시스템 매매보다는 좀 더 이 내용을 단순화해서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선물이고, 또 선물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때문에 내가 현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상당히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어떤 급격한 변동성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선물 시장은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가 다지요. 하나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매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사실은 자기 관리 부분이 매매 관리 부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매매를 해오고, 특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개설될 때부터 거래를 해온 입장에서 제가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체 거래일 중에 30%도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보다 좀 덜 하신 분들은 실제로 한 20% 이상 자신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항상 매매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항상 매매하고 있다라는 행위의 무서움을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시장을 이기고 있는 지점이 있어야 하고, 시장과의 승부 속에서 내가 시장과 힘겨루기를 해보면 이 시장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 링 위에 그냥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 링 위에 계속 올라가서 일단 아무나 덤벼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에 등록된 그 펀드 매니저 중에 12년간 연속적으로 연 단위로 수익을 낸 사람이 전체의 0.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지속적인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장은 누군가의 승리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지속적인 승리를 낼 수 있다면 이 시장 자체가 성립의 존재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숨고 피하고 계속 아웃복싱을 하면서 내가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을 내가 이기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획득하고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감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건 항상 버튼은 계속 눌러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는 구간이 언제인지를 사실 계량화해서 내가 알면 좋은데, 그것을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는 당장 계좌에 수익이 나면 자신감이 생겨 있는 거고, 계좌에 수익이 안 나면 벌써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하필이면 내가 오늘 주식을 샀는데 오늘 낮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잘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김정일이가 갑자기 난리를 쳐가지고 주가가 툭 떨어지면은 내가 재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은 내가 잘난 거지만 그 반대의 상황은 재수가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나를 계량화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위치는 다 같습니다. 똑같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려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길 수 있는 상황을 포착하는 방식이, 제가 포착하는 방식과 여러분이 포착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 요즘 들어서 부쩍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변동성에 주목해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단 모든 시장의 그냥 기본입니다. 변동성을 주목한 것들은 원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그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에 주목을 했던 사람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이 제프 콘스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변동성에 관한 그 돌파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동성 돌파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expansion breakout 또 원래 이 변동성 돌파 이외에 일반적인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이 돌파 매수 제가 이것도 역시 뺏긴 말이죠. 돌파 매수라는 것을 처음에 선물 시장에서 제일 강조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제이크 번스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원래 선물 시장의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킨 사람인데 보통 그 이전까지 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추세선 분석들을 계속 해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변동성 돌파와 추세선이라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세선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보통 추세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을 생각하지만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추세선의 각도가 여기다 이렇게 끄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만 추세선의 각도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면 추세선의 각도가 이러했던 추세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이만큼의 시간당 주가는 이만큼의 상승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주가라는 것이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왔다면 우리가 높낮이만 놓고 본다면 최고의 높이와 최저의 높이를 따지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의 전체 에너지 평균값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단위만큼의 약속만큼의 폭을 가지고 진행되어 준다는 것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둔한 추세선을 가지고 있다면 이만큼의 단위 시간이 지나는 데 따라서 결국 이만큼의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세선을 끄면 추세선이 무너지면 조정에 무조건 들어간다 혹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복귀를 해서 뭐 누가 이런 걸 뭐 견인 매달린 주가라 그러지만 하여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냉정하게 이야기해보면 시간 단위당 시장의 약속 속에 따라가기 위한 예를 들면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 따라가 준다면 결국 이 추세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주식이 미친 듯이 막 움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추세에 대한 약속을 그냥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약속이 깨졌느냐 아니냐 원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시간과 가격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스타캐스틱이라는 지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타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를 놓고 생각하면 스타캐스틱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11 스타캐스틱이 있다. 10 스타캐스틱이라고 하면 이런 열흘간의 주가 속에서 이 큰 폭이 딱 있는데 오늘의 주가가 여기 100%에 있느냐 요쯤 있느냐 50%냐 오늘의 주가는 여기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스타캐스틱 지표를 만약에 좁혀서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좁혀서 생각하면 이 제이 번스타인의 스타캐스틱적 관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스타캐스틱의 고점을 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이 다시 내려오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은 스타캐스틱 파업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스타캐스틱 파업이라는 기법을 개발했는데 스타캐스틱 파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가가 예정된 변동성의 70% 범위 안에서 주가가 놀다가 이것을 돌파하면 넘어갈 확률이 제일 높은 자리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스타캐스틱 파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타캐스틱 파업으로 매매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타캐스틱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황과 또 그 순간의 맥이 또 틀립니다. 스타캐스틱 지표를 만약에 교조적으로 사용한다면 70에서 80은 과열이고 넘어가면 과열이고 그것이 넘어가면 과열이니까 매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타캐스틱 파업의 기법은 뭐냐면 넘어갈 때 매수한단 말이에요. 혹은 스타캐스틱 30 이하에서 특히 20m 내려가 30m 내려가면 침체니까 매수해라 그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매수해야 될 지점에서 오히려 강력 매도를 하는 선물에서 매도의 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것은 이 제프 콘스의 방법대로 따르든 번스타인의 방식을 따르든 추세선의 방식을 따르든 맞는 사례를 가지고 적용하면은 분명히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의 반대의 사례만큼은 절대로 들어맞지 않는 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기법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자 지금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일까? 왜 이 사람들 눈에는 달리 보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시장을 정확하게 아는 것. 시골 의사와 함께하는 시장 이기기.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